자, 그럼 이제 앞에서 배웠던 논리적 조건문을 인과관계에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응용이기 때문에 완전히 같진 않아요.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첫째는 시간이에요. 논리적 조건문 A이면 B이다에서는 이 A와 B에 시간적 개념이 들어가 있질 않아요. 예를 들어 X가 2의 배수이면 X가 4의 배수이다. 여긴 시간이라는 게 없죠. 근데 인과관계는 이것도 학자마다 좀 입장이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어때요? A와 B 사이에 시간적 틈이 있어요. 틈, 시간. 이게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고요. 두 번째, 내용적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인과관계라는 것은. 논리적 조건문은 내용적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1 플러스 1이 3이면 1년에 수능을 4번 친다. 이 조건문이 참인 이유는 그냥 조건문의 논리적 정의에 들어맞기 때문인데, 이런 거는 이제 인과관계로 볼 수는 없죠. 내용적 연관성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이제 충분 원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제가 짧게 요약한 거예요. 생략된 말은 이거예요. 충분 조건으로서의 원인이다. 이거는 어떠한 경우에 쓰는 거냐면, 어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항상 발생할 때, 이제 그러한 경우에 이걸 충분 원인이라고 합니다. 원래 충분 조건이란 게 뭐였어요? A가 참이면 B가 항상 참이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원인과 결과에 대응시켜 본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발생하면 항상 결과가 발생한다. 이제 그러한 경우에 그 원인을 충분 원인, 충분 조건으로서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사례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고진감래. 이거는 고생이 있으면 항상 끝에 낙이 있다라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이제 뒤에서 다른 것과 비교해보면 차이점이 드러날 텐데, 하여튼 상식적으로 그렇구나, 고생이라는 원인이 있으면 뒤에 낙이라는 결과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새로운 대통령이 생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주의할 점, 그냥 단순하게 A 화살표 B가 이렇게 충분 원인으로 제시되었을 때, 이거는 다른 충분 원인이 하나 더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 선거를 해도 대통령이 나오는데 다른 방식으로 나올 수도 있죠. 쿠데타를 해도 새로운 대통령이 나올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선거를 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요 말에는 다른 경로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다른 가능성이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죠. 정시 모집을 통해서 대학에 갈 수 있다라는 말이 다른 경로로는 못 간다라는 말이 아니죠. 실제로 수시 모집을 통해서도 대학에 갈 수 있어요. 충분 원인이라는 것은 그렇더라. 이게 있으면 결과가 발생한다는 걸 보장하는데, 이게 없다고 해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장하지는 않는다. 하여튼 결과 발생에 대해서만 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SC, 이건 sufficient cause 해갖고 충분 원인이라고 제 마음대로 약어를 만들어 본 건데, 이런 충분 원인이 하나, 둘, 셋, 넷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충분 원인 중에 하나만 있으면 결과는 발생합니다. 딴 거 없어도 되는데, 하여튼 이것들 중에 하나만 있으면 결과가 발생해요. 물론 두 개가 있어도 발생하고 네 개가 있어도 다 발생하는데, 하여튼 하나만 있으면 결과가 발생하더라.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필요 원인이라는 건 뭐냐? 논리적 조건문에서 요게 필요 조건이었죠. 그리고 이거는 요렇게 부정형으로 나타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꼴을 이제 인과관계에다 적용해 보는 거예요. 이 A라는 원인이 없으면 이 결과라는 게 항상 발생하지 않을 때 그러한 원인을 필요 원인으로 보겠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아니면 아니다. 이걸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담을 보면 노페인이면,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게 없다라는 속담 뭐예요? 고통을 뭔가 얻는 거에 필요 원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고통이 있으면 나중에 뭔가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주 단순하게 뭔가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만 보장하는 속담이라고요. 비슷한 사자성어가 무한불성이에요. 땀이 없으면 뭔가 이룰 수가 없다. 이거는 땀을 흘리면 뭔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하여튼 간에 없으면 못 얻어. 이것까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앞의 고진감래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겠죠? 자, 두 번째 사례, 이게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에게 친숙할 거예요. 불이 나기 위한 조건으로 세 가지가 있다라고 중학생 때부터 배웠을 거예요. 연료와 온도와 산소가 다 있으면 불이 나고,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불이 나지 않는다라고 배웠죠. 자, 이 세 개가 있으면 불이 난다라는 건 뭐냐면, 이 덩어리가 충분 원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불이 안 난다? 이 각각은 필요 원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료가 없어도 불이 안 나고요. 온도가 낮아도 불이 안 나고, 산소가 없어도 불이 안 나요. 있던 불도 꺼지죠.
그래서 이렇게 모두 합치면 충분 조건, 개별적으로는 필요 조건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걸 제가 마찬가지로 necessary cause 해갖고 필요 원인이라고 하면 다른 원인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하나가 없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요. 다 있는데 어느 하나가 없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게 필요 조건으로서의 원인, 필요 원인이다. 자, 그러면 필요 충분 조건으로서의 원인, 뭐 줄여서 필요 충분 원인은 뭐겠어요? 그냥 두 개를 합치면 돼요. 있을 때 항상 결과가 발생하고 없을 때 항상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면 뭐다? 그냥 필요 충분 조건으로서의 원인이다. 필요 충분 원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자, 이제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조금 더 분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리나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 책을 끝까지 다 읽어본 사람은 진짜 살면서 딱 한 명 만나봤어요. 그런데 이 첫 문장은 다 알아. 왜냐면 이것저것에서 엄청 많이 인용되었거든요. 아마도 톨스토이는 이 문장을 쓸 때 이 세 개를 이런 식으로 바라봤던 것 같아요. 조건 1, 2, 3, 4, 5, 6, 7 하여튼 이 몇 가지 N개가 다 만족이 되면 행복한 가정이고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불행한 가정이 된다. 그래서 이 덩어리 이거는 뭐예요? 행복한 가정의 충분 원인이라고 본 반면 이 조건으로 이루는 각각은 뭐예요? 이 필요 원인으로 본 거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란 거는 이 조건들 N가지가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어딜 가나 모습이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불행한 가정은 어때요? 조건 1이 없어도 불행할 수 있죠. 이 조건 1은 예를 들어 뭐 돈이 될 수 있겠죠.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 그러면 행복하기가 어렵겠죠. 여러분 영화 기생충 봤나요? 저는 그 영화 보면서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게 그렇게 가난한 가정이 너무 가족애가 좋아. 엄청 화목해. 제 경험상 또 남의 경험을 들어봤을 때 그런 거 거의 불가능한 것 같거든요. 하여튼 그래요. 또 누가 굉장히 아파도 가정이 행복하기가 어려워요. 혹은 뭐 누가 감옥에 갇혀 있어. 그래도 좀 행복하기가 어려워요. 뭐 우애가 그냥 안 좋아. 그래도 행복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하나만 없어도 불행한 가정이 되니까 그 이유가 제각기 다르고 모습도 다르겠죠. 그래서 톨스토이가 바라본 이 행복한 가정은 뭐랑 똑같다? 불 나는 조건이랑 똑같다. 불이 안 나는 이유는 그 이유가 제각기 세 가지로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문장이 생각보다 되게 건조하고 그냥 그렇겠구나 하는 아주 상식적인 문장으로 보여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문장이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되냐? 이 문장을 딱 보는 순간 다들 집에 가정에 문제가 하나씩 있어서 그런지 그래 우리 가정은 이것 때문에 불행하고 남의 가정은 보니까 저것 때문에 불행하고 이렇게 공감이 돼서 저 문장이 많이 히트를 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 이 기억과 니은은요 완전히 바라보는 세상이 달라요. 이 기억은 공부하지 않으면 합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니은은 어떻죠?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기억 사례는요, 불합격은 하여튼 뭔가 보장해주는 사회예요. 열심히 공부한다고 합격이 가능해요? 그게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이 기억만으로는. 그런데 무엇이 보장되어 있다? 아무리 당신이 돈이 많고 아무리 당신이 빽이 좋든 뭐가 좋든 간에 공부를 안 하면 합격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어요.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런 게 공평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 니은은 공부하면 합격한다. 그런데 이건 어떠한 가능성이 열려 있냐면 공부 안 해도 돈이 굉장히 많아도 합격할 수 있어요 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 있어요. 혹은 부모님이든 누구든 간에 빽이 굉장히 좋아도 합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열려 있어요. 공부를 안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이 공부를 합격을 위한 필요 조건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니은은 공부를 합격을 위한 충분 조건으로 보는 거죠. 두 개의 차이가 와닿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재밌는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재밌다기보다는 좀 가슴이 아플 수도 있는데 이 공무 적격성 평가라고 PSAT라는 시험이 있어요. 이제 5급 공무원 선발 시험에 활용되고 있다가 이제 2021년부터는 7급 공무원 이제 국가적으로 확대가 되고 장기적으로는 9급 공무원으로까지 확대를 한다는데 이 시험은 굉장히 수능적이에요. 어쩌면 수능보다도 더 수능적이에요. 원래 수능이 도입될 때 그 당시 초대 평가원장님 인터뷰를 보면 아무런 지식 없이 진짜 대학에서 뭔가 애가 배우는 걸 따라갈 수 있겠는가 이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진짜 지문을 읽고 그 내에서만 해결하는 문제들만 있었대요. 지금은 꼭 그렇진 않죠. 문학 문제도 있고 문법 문제도 있고 그런 거 풀려면 고유한 개념어들을 알아야 되고 그게 무슨 수능의 본질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이 초창기 수능 설계하신 분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그런데 수능을 그렇게 출제하려고 하니까 각 교과목 선생님들이 이것도 넣어달라 이렇게 해서 이것저것 지금처럼 모습이 되었다 그러는데 하여튼 PSAT는 어떤 시험이냐? 문법도 없고 어휘도 없고 그냥 독해 시험이에요. 논리 시험이에요. 하여튼 이 시험은 뭔가 암기해서 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 이게 1차 시험으로 탁 들어왔을 때 많은 수험생들이 당황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불만이 많았어요. 노력한 만큼 결과 뭐겠어요? 합격이죠. 열공한 만큼 합격이 보장되지가 않는다. 즉, 이 PSAT라는 시험은 열공하고 노력하는 게 합격을 위한 충분 조건이 아니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지식을 축적하기만 하는 그런 식의 열공은 이제 어울리지 않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응 능력, 학습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하고 우리는 이런 사람을 뽑을 거야 라고 했어요. 결국 뭐다? 그냥 단순히 무식하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는 합격의 충분 조건이 아니다. 뭐 꼭 필요 조건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 PSAT 수험생들 보면 이제 워낙 좀 머리가 좋은 분들이 도전하다 보니까 딱히 공부 안 해도 그냥 기출 문제만 풀어보면 다 합격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런 분들에게는 열공이 합격을 위한 또 필요 조건도 아니죠. 어쨌든 이 답변은 앞에서 살펴봤던 니은, 그 니은이 이 세상에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재밌나요? 뭐 가슴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사항, 인과관계 분류란 걸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요거를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인과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치밀하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질 거예요. 지금 제시한 요 표를 이제 2 by 2 매트릭스, 이제 한글로는 표라 그래요. 여기가 이제 1행 1열, 1행 2열, 2행 1열, 2행 2열 이렇게 구분되는 건데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눠본 거예요. 이 원인에서 결과로 가는 경로가 한 개냐 혹은 이제 두 개 이상이냐, 그리고 이제 원인이라는 게 결과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냐. 그래서 두 가지 하면 총 4개의 교점이 나오는데 이 각각이 무엇에 대응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1-2부터 살펴볼게요. 요건 어때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발생해요. 그리고 또 이 원인이 아니라 다른 원인이 있어도 결과가 역시 발생해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원인이 뭐예요? 이 충분 조건으로서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충분 원인을 이미지로 나타내 본 거예요. 그래야 머릿속에 쉽게 이해가 될 테니까. 자, 요거는 뭐냐? 2-1. 뭔가 있긴 있는데 다른 게 없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 조각 하나는 어때요? 이 결과를 일으키기에 불충분한 원인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요 덩어리 속에 어떤 조건이 하나 없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개념적으로 이 필요 원인에 대응이 돼요. 이것도 어렵지 않죠?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1-1은 뭐냐? 원인이 있을 때 결과가 항상 발생하기에 충분하니까 충분 원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결과가 발생하는 경로가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요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겠죠. 따라서 필요 원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필요 충분한 원인이 바로 요 1-1과 같은 그림이에요. 인과 경로가 딱 하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충분 원인, 이 바로 필요 충분 조건으로서의 원인이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필요 원인, 충분 원인, 필요 충분 원인 이걸 다 살펴봤죠. 그런데 이 매트릭스를 딱 그려보니까 이러한 경우의 수가 가능하겠네요.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조각을 이제 아이너스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게 하나 있다 하더라도 다른 게 없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너스 조건은 뭐가 아니에요? 이 충분 원인이 아니에요. 이거 쉽게 이해가 가죠? 그런데 이 조각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결과가 발생하지 않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만약에 이 조각이 없으면 이 경로를 통해서는 인과관계가 발생하지 않지만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 채워져서 이 경로로서 결과가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모 조각은 또 뭐가 아니냐면 필요 조건도 아니에요. 필요 조건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특정한 상황을 이렇게 가정해서 이 경로만 딱 따지는 상황이 되면은 요거는 어떤 의미를 갖죠? 요게 없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때는 필요 조건처럼 기능을 합니다. 사실상 요거랑 같게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도대체 이 개념이 뭐길래 이렇게 따로 설명하나 싶겠지만 사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어떤 사태의 원인이 이것이다라고 할 때는 그게 아이너스 조건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산에 불이 났어요.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고 그대로 버린 게 화재의 원인이었다고 해봐요. 이거 굉장히 직관적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담뱃불을 버리면 항상 산에 불이 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전날 비가 와갖고 낙엽이 다 젖어 있거나 혹은 아예 거기 낙엽 같은 게 없이 흙만 있었다면 담배꽁초 아무리 버려도 산에 불이 나지 않죠. 그래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은 산불이 나기 위한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그럼 필요 조건인가? 누군가가 이렇게 담뱃불 이렇게 탁 던지지 않으면 산에 불이 안 나요? 아니죠. 누가 일부러 그냥 불을 낼 수도 있고 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쳐갖고 갑자기 뭐 산에 불이 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걸 보면 담배꽁초 이렇게 버리는 것은 산불이 나기 위한 필요 조건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이제 담배꽁초를 버리고 진짜 불이 났어. 그럼 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 담배꽁초를 버린 게 산불의 원인이다. 그래서 너 구속. 이렇게 할 때 그 원인은 어떤 개념이다? 마이너스 조건이다. 분명히 이제 담배꽁초만으로 산불이 난 건 아니에요. 거기에 바싹나는 낙엽도 있었을 거고 뭐 당연히 산소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다 합쳐진 덩어리가 되어서 불이 났겠지만 그 덩어리 속에 아주 결정적인 조건, 그 담배꽁초 그거를 탁 특정해서 이게 원인이다라고 할 때는 그게 마이너스 조건을 가리킨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배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조건을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 충분 조건 덩어리 속에 아주 결정적인 성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기억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재밌죠? 이렇게 2x2 매트릭스를 그리니까 마이너스 조건이란 것까지 몰랐던 사람일지라도 그림을 그려버리면 여기에 뭔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뭐 어떤 개념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상상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이 개념 틀의 효과입니다. 어떤 논리를 쫙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의 직관이 닿지 않는 곳에 대해서도 이 논리가 도달할 수 있게 해줘요. 자, 이제 보너스 확률적 원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제가 기호를 뭐 어렵게 설명해 놨는데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하나 배워야 돼요. 표현법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PA라고 하면 이게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읽을 수 있어요. 이 probability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멀쩡한 주사위를 던졌을 때 6이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6분의 1이죠. 이거 하나도 어렵지 않죠. 그냥 중학생 때도 배운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조건부 확률이란 뭐냐? 그냥 A가 일어날 확률이 아니라 B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사위를 던졌는데 짝수가 나왔는데 6이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짝수 뭐밖에 없어요? 2, 4, 6이 있는데 2, 4, 6 중에 6이 나올 확률이니까 3분의 1이 돼요. 별거 없죠? 그럼 한 가지 더 응용.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가 나왔는데 그 중에 6이 나올 확률 얼마예요? 6은 홀수가 아니니까 그냥 빵이죠. 간단하죠? 이런 기호법들은 생각을 아주 쉽게 정리할 때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제 친구들 사례가 있는데 결혼을 했을 때 애가 생길 확률이라고 첫 번째 건 읽을 수 있고요. 두 번째 건 뭐예요? 애가 생겼을 때 결혼할 확률이라고 읽을 수가 있어요.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르죠? 제가 웃자고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마지막 강쯤에서 아마 얘기하겠지만 이 두 개에 대해서 나중에 아마 배울 거예요. 여기서 E는 evidence고 H는 hypothesis, 가설을 가르쳐요. 가설. 그래서 첫 번째 건 의미가 뭐예요? 증거가 참일 때 가설이 참일 확률, 개연성이라고 해요. 증거가 참일 때 가설이 참일 확률. 뒤에 건 뭐냐? 가설이 참일 때 이 증거가 참일 확률이 뭐냐라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설명도라고 또 구분을 합니다. 이거 뒤에서 뭐 자세히 배울 텐데 이런 표현법에 대해서 한번 익숙해져 보시라고 제가 재밌는 사례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확률적 원인이란 건 뭐냐? E는 결과, C는 원인, K는 나머지를 가리켜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게 있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할 확률이 이 어떤 원인으로 추정되는 게 없을 때 결과가 발생 확률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된다면 이 C를 뭐라고 한다고요? E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흔한 사례가 이제 C가 흡연, E가 폐암인 경우입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이 흡연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흡연을 한 경우에 폐암 발생 확률이 더 크다면 뭐라고요? 이 흡연이 폐암의 확률적 원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개념이 수능에 나온 적이 있나요? 대략적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이 집단 수준의 인과라는 기출문제 여러분들 보면 학생들이 있을 텐데 이 개별 수준의 인과, 앞에서 봤던 게 다 개별 수준의 인과였다면 이건 이제 집단 수준의 인과라고 해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확률적 원인이거든요. 이 집단 A와 집단 B를 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흡연한 사람과 흡연하지 않은 사람 구분해서 이 폐암이 발생할 확률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 흡연은요, 폐암이 발생하는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흡연한다고 다 폐암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또 거꾸로 폐암에 걸렸다고 해서 전부 흡연을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흡연을 안 한다고 폐암이 안 걸리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흡연은 폐암을 위한 필요 조건, 필요 원인도 아닌 거죠. 뭐냐? 확률적 원인이다. 그래서 이 확률적 원인과 관련된 상위 개념이 수능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또 관련해서 한 번 더 심화된다면 이 확률적 원인, 이러한 개념, 이 식을 묻지는 않겠지만 이 식과 관련된 개념 자체는 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잘 이해했다면 빠르게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굉장히 쉬워요. 필요 조건으로서의 원인은 원인이 없다면 결과도 없다. 원인을 제거하면 결과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충분 조건으로서의 원인은 원인이 있으면 항상 그 결과도 있다. 원인이 발생하면 결과가 일어나게 할 수 있다. 필요 충분 조건으로서의 원인은 원인이 없다면 결과도
있고 동시에 원인이 있으면 결과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물체 속도 변화의 원인은 힘을 가하는 것이다. 자, 이때의 원인 개념이 뭔지 보면은 힘이 있으면 속도가 변하고요.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속도가 변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 기억은 셋째에 대응이 되네요. 자, 니은. 이때도 뇌염모기가 뇌염 발생의 원인이라 그랬는데, 자, 뇌염에 물린다고 항상 뇌염에 걸리는 것은 아니래요. 그럼 뭐예요? 충분 조건으로서의 원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뇌염모기에 물리지 않으면 뇌염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필요 조건으로서의 원인을 가리킵니다. 요거는 첫째에 해당되겠네요. 자, 디귿. 자, 여기에도 원인이 나왔는데 콜라병을 깨뜨리는 게 총알 이외에도 다양하다. 그러니까 총알을 안 쏴도 다른 이유로서 콜라병이 깨질 수 있다는 거니까 필요 조건으로서의 원인이 아니네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장은 필요 조건으로서의 원인은 아니네요 라고 정리할 수 있고, 그런데 총알에 맞으면 항상 깨지는 건 분명하다라 그랬으니까 요거는 충분 조건으로서의 원인이네요. 따라서 디귿은 이 두 번째에 대응이 됩니다. 간단한 문제죠. 그런데 나름 명색이 머리야 터져란데 이렇게 쉬운 문제만 풀 수가 없어서 어려운 문제로서 개념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이 가피의 인과 개념은 뭐죠? 뭐뭐 하지 않으면 뭐뭐 일어나지 않는다니까 이건 필요 조건으로서의 원인을 원인으로 보는 거고요. 이 을보는 뭐예요? X가 일어나면 항상 일어난다는 거니까 충분 조건으로서의 원인을 원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선질 한번 볼게요. 자, 연기가 나지 않았으면 불도 나지 않았다 라고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가피는 뭐라 그러겠어요? 연기는 불의 원인이라고 할 거예요. 가피는 그럴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연기가 불의 원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가피의 개념으로는 인과관계를 해석하기에 충분하지가 않고 불충분한 게 된 거죠. 가피는 이제 필요 조건이면 원인이라고 보는데 분명히 필요 조건인데 원인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2번. 이게 진짜 기가 막히게 어렵고 많은 수험생분들이 질문을 했던 겁니다. A가 함유되어 있지 않으면 B가 함유되어 있지 않다라고 밝혀졌대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때 가피는 뭐라 그러겠어요?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가피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 을보가 동의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확실하게 동의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동의할 가능성은 있어요.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 제시된 요 말 보면은 요 문장은요 요렇게 기호할 수 있긴 한데 요거는 A 성분이 발견될 때마다 B가 항상 발견된다 요 문장에 대해서 양립할 수가 있어요. A가 없을 때 B가 없었다라고 해서 A가 있으면 B가 항상 있어를 배척하지 않는다고요. 둘 다 동시에 요게 참일 때 요것도 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때가 언제예요? A랑 B가 필요 충분 조건으로서의 원인이면은 충분 조건을 원인이라고 보는 을보 또한 이 원인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성이 없다라고 단정지은 2번은 틀립니다. 이해가 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 참이라고 해서 요게 반드시 거짓이 되는 관계가 아니다.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간에 참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자, 3번. 음악회에 가지 않았더라면 남자를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가 틀렸다면, 만약에 이 주장이 옳다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이 필요 조건을 원인으로 보는 가피는 원인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런 주장이 틀렸다 그러면 원인이 아니라고 하겠죠.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 지문에 있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반복한 거니까 정답은 3번. 자, 4번. 수치가 떨어지는 경우 항상 날씨가 흐려진다. 그럼 이거는 을보 입장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을보는 이게 원인이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원인이다라는 주장을 부인할 수 있다면, 부정할 수 있다면 을보는 뭐예요? 을보는 원인이라 그런데 이 주장을 부인한다 그러면 을보의 인과 개념은 타당하지 않은 게 되는 거죠. 지문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기계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5번. 부적을 지니고 있는 경기에서 항상 팀이 승리한다. 이 경우에 을보는 뭐라 그러겠어요? 승리의 원인이 부적이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 원인이 아니다라 그러면 이건 을보의 인과 개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가피가 아니라 을보의 개념과 뭔가 다른 걸 적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재미있죠? 제가 이 개념을 좀 열심히 설명한 이유가 이 2번과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의 사고의 틈새를 치고 아주 매력적인 오답으로 등장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어요. A가 B에 포함된다. 그러한 경우에 B가 A에 포함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단정할 수 있어요. 요게 참일 경우에 요게 반드시 F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냥 참일 수도 있고 F일 수도 있죠. 언제 참이에요? A랑 B가 같으면 요게 참일 때 요것도 참이 될 수 있죠. 이러한 경우에 이런 예외적인 상황까지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